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스포츠 브리핑 시간,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일찍 나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시즌 초반에 조금 주춤하다가 네, 올라왔었어요. 5월에 확 올라왔다가 요즘 갑자기 7연패네요. 왜 이러죠? 지금 8연패까지. 아이고, 8연패입니까? 네, 앞선 게 7연패까지 했고 네. 주중에 화요일 비가 오면서 좀 달콤한 휴식을 취하긴 했는데요. 네. KT와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패. 네. 이때는 또 양현종 선수가 출격했기 때문에 좀 연패를 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했는데요. 네. 양현종 선수도 이번에 좀 좋지 않은 성적 나오면서 8연패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앞서 그 수도권 9연전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게 기아 입장에서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무대였었는데 일단 올 시즌에 두산에게 약했던 모습은 좀 이렇게 극복한 상황인데 맞아요. 그 뒤에 이제 키움 SSG와의 경기 이 경기들이 이 1위 팀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좀 열세를 만회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팀들에게 수입패를 기록을 하면서 7연패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KT까지 8연패에 빠진 상황입니다. SSG 네. SK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쉬웠던 게 또 야. 지난주에 그 1점차 패배가 5번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네. 좀 한 방만 더 나왔더라면 안타 하나만 더 나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정말 5일간 다는 좀 6월의 타선의 집중력 그 부분 때문에 좀 기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SG 때 기아의 소크라테스가 네. 정말 아찔한 상황으로 사고를 당했어요. 네. 이게 저는 그 중계 보다가 순간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이러면서 저도 보면서 부상이다. 당분간 못 보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김강현 선수도 공을 던진 김강현 선수도 상당히 놀란 모습이었고 엄청 놀라더라고요. 네, 바로 이제 헤드샷 퇴장 당했고 소크라테스 선수 그 코뼈 골절 부상 입었는데 정말 소크라테스 선수가 멋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때도 이제 팬들을 걱정을 하면서 구급차에 오르면서도 이렇게 손을 흔드는 모습 팬들 좀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아쉽게도 이제 코뼈 골절 이제 붓기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수술이 결정될 여부는 다행히 좀 빨리 빠지면서 수술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일주일가량 입원 치료를 받게 되고요. 이제 복귀는 4-5주 정도. 중요한 게 이 코가 좀 코뼈가 울릴 수도 있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복귀 시점은 이제 확인을 나중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아 입장에서는 소크라테스 선수가 정말 5월 반전의 중심에 있었고 5월 올간의 MVP 그리고 6월에도 지금 MVP 후보일 정도로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 좀 소크라테스 선수가 빠지면서 좀 많은 어려움 겪을 것 같습니다. 야, 김종국 같은 제가 김종국 감독이라면 정말 안 도와준다 모든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것 같아요. 네, 올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기아의 올 시즌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 선수들. 근데 기아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외국인 선수들의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아 입장에서는 지금 완벽하게 외국인 3인방을 가동한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외국인 투수들은 부상 부진 이렇게 오락가락했었고 소크라테스 선수도 사실 초반에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얼른 집에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맞아요. 뭐 보내냐 마냐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 선수까지 이렇게 빠져버리고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 없는 좀 답답한 그런 좀 이렇게 안 될 수 있나라는 좀 시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용병의 중요성이 진짜 요즘에는 정말 체감이 되는데 새로 왔어요. 기아 외국인 투수 토마스 파노니. 네. 저는 이제 일단 이제 기아 입장에서는 두 외국인 투수 교체를 모두 염두에 두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외국인 선수를 이렇게 영입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지금 공을 던질 수 없는 션 놀린 선수를 교체하는 게 맞는데 로니 선수 같은 경우 이제 기아 입장에서 지금 가장 부족한 게 이닝인데 이닝에서 좀 부족했고요. 아무래도 중간 투수로 주로 활약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는 뭐 교체 뒤에 그 더가웃에서 좀 불만을 표시한다던가. 왜 바꾸냐? 네. 진짜 왜 바꾸냐 그러더라고요. 팀워크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이면서 결국 이제 로니 선수 교체를 했고요. 어제 토마스 파노니 선수가 데뷔전을 치르긴 했는데 데뷔전이라 하기 좀 애매한 게 이 경기가 정식 경기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서 정말 첫 등판부터 고생을 했는데요. 한번 중단됐다가 재개됐다가 다시 결국 높게 밑에서 2.2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뭐 서재웅 투수 코치도 제구적인 부분에서 좋은 점수 줬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던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판원희 선수도 또 재미있게 좀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보면은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터 이 부분 또 커브를 구사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원래 이제 커브가 좋은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 슬라이더를 새로 연마를 했고 이 슬라이더가 커브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커브 많이 던지지는 않았거든요. 두 개 네. 던지긴 했는데 약간 커브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 다음에는 이 구종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종까지 잘 던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 표현으로 나는 이제 마운드에서 불독이다. 네, 그래서 어제 경기 전에 김종국 감독에게 연패를 끊을 수 있는 뭐 비장의 무기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뭐 불독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그런 또 기대를 하는. 근데 이런 좀 투수 입장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좀 공격적으로 하면서 가장 필요한 이닝 좀 채워준다면은 어제 이제 파도니 선수 좀 괜찮게 저도 보긴 했는데 관건은 조금 더 스피드가 나오느냐. 라는 부분인데 이제 서재웅 투수 코치의 판단은 좀 익숙해지고 더 던지다 보면 이제 스피드도 더 올라올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걱정이 좀 되는 건 네. 시즌 중에 들어온 외국인 투수, 외국인 용병이 네. 시즌 전에 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뽑혀가지 않았냐. 네. 뭐 그런 걱정이 좀 되잖아요. 예. 걱정되실 수 있는데 이제 솔직히 올 시즌에 기아가 외국인 선수 영입하면서 그렇게 기대할 만한 선수들을 영입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제 파도니 선수 이제 첫 출발은 나쁘지 않았으니까 네. 그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스타전 이제 다음 주잖아요. 네. 예. 올스타전에 기아에서 상당히 나가죠. 네. 네. 지금 9명. 와. 지난해는 올스타전이 열리려다가 이제 취소가 됐었고 그때는 이제 기아가 한 명도 못 나갔죠?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음. 이번에 9명이 됐고 여기 이제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최다 득표 영예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 뭐 정희영 선수라든가 최용우 선수라든가 나성범 선수라든가 웬만한 자리에 다 나갔는데 이제 팬들 입장에서 아쉬운 게 저 좀 올스타전 가고 싶어요라고 강조를 했던 두 선수가 있는데 누구요? 박찬호 선수랑 전상현 선수였거든요. 박찬호가 안 들어갔어요? 네, 아니 정말 팬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면서 팬투표에서는 1위를 했는데 네. 이 두 선수 이제 선수단 투표에서 역전을 당하면서 박찬호 선수는 이제 오지환 그리고 저기 전상현 선수는 정우영에게 역전을 당했습니다. 근데 두 선수 하는 말이 이제 박찬호 선수가 감동했다. 팬들의 그런 응원에 너무너무 감동했고 네. 오지환이니까 인정한다. 오지환 형이니까 뭐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상현 선수도 기대는 하긴 했지만 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팬들 응원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좀 좋은 성적 내겠다. 그런 정말 감동하더라고요. 그냥 거짓말 이게 아니라 두 선수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정말 표를 많이 받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네. 오지환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좀 넘사벽이긴 하죠. 너무 잘하더라고요. 박찬호 선수도 올해 충분히 잘해주고 잘했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 뭐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네. 네. 솔직히 저는 팬으로서 네. 박찬호 선수 초반에 몇 게임 있잖아요. 네. 저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막 공 떨어뜨리고 막 그럴 때 그래서 저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 했는데 이제 중반으로 한 5월 오니까 이게 박찬호 선수가 거기도 변명일 수는 있겠지만 초반에 이제 글러브를 새로 바꿨다고 해요. 작년에 쓰던 글러브가 아니라 글러브가 되게 좀 부드러운 소재여가지고 그 가죽이 이제 앞서 쓰던 것보다 부드러워서 이제 공이 이렇게 안에서 좀 놓는 장면이 있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약간 변명을 해서 근데 정말 바꾸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실수가 많이 줄기도 했거든요. 뭐 나름대로 변명을 해준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국 감독도 뭐 글러브 뭐 공을 잡기 전부터 실수한 장면들도 있었다라고 냉정하게 좀 이야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찬호 선수 지금 보면 정말 그 겨울에도 준비를 잘 해왔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이대로 좀 해주면 이제 걱정인 게 좀 수비 이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선에서 조금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탈한다면 다른 선수들이 좀 잘해주면 좋은데 특히 이제 김도영 선수. 네네. 이 김도영 선수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도영 선수 나이가 지금 19이잖아요. 19인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렇죠. 들어왔으니까
아니 그 고등학교 때 배트하고 프로 배트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예. 그리고 배트뿐만 아니라 공 자체가 그쵸. 예, 예. 고등학교 때 보지 못했던 공들 여기에 이제 속도. 계속 또 경기를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고등학교 때 했던 경기와 이렇게 매일 경기를 한다는 이 부분도 다르고 그 중압감이라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럼요. 근데 기대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네, 근데 시범경기 때 너무 잘한 게 오히려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만큼 또 시범경기 때 김도영이 본인의 좀 재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좀 시간만 주어진다면 또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베테랑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일단 100타석 정도는 지켜봐 줍니다. 음흠. 왜냐하면 그 정도 이제 적응이 필요하니까 이제 김도영 선수가 지난주에 홈런을 기록했는데 이게 156타석 만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동안 좀 들쑥날쑥하게 출전도 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좀 공을 지켜본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투를 놓치지 않고 승부를 하는 게 이제 타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공을 놓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투수 입장에서도 실투가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그걸 이제 또 결과물로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는 이제 정말 이게 슈퍼루키란 너무 그 무게감이 있었는데 조금은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그 어린 선수 성장하는 거 지켜보는 그런 네. 느낌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주 MBC가 전설의 타이거즈 유튜브 콘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타이거즈 선배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옛날 얘기하는데 김도영 선수 얘기를 가끔씩 해요. 네.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웨이트를 좀 해서 근육이 좀 붙고 한 1, 2년 정도 좀 이렇게 관리를 하면 네. 기다려줘야 된다. 정말로 잘할 제목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선배들이 이게 김도영 선수가 왔을 때 고등학교 선수가 아니다. 일단 뭐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죠. 몸 자체도 정말 그 고등학생 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겨울에도 준비를 잘했고 본인 얘기로는 좀 약간 체력이 약하다. 고등학교 때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었는데 이제 프로 와서 보면 이제 좀 체계적인 좀 그런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 저는 그냥 그 주로 하는 것만 봐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예. 자, 끝으로 주말 한화전을 한화 팬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네. 기아가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경기가 한화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경기거든요. 그래요? 하나까지 못 잡는다면은 아이고야. 이라는 아이고야. 그런 물음표. 근데 저도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오늘 이제 로테이션 선수 솔직히 임기영 선수부터 해서 임기영, 이을이, 한승혁 선수 원래 이제 한승혁 선수가 수요일 등판 예정이었는데 비가 오면서 로테이션이 밀리면서 이제 일요일로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 끝나고 보니까 이제 지금 이을이 선수가 앞당겨져서 출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이제 확인을 못했고 어떤 좀 의미가 있는지 이게 좀 이제 다른 뭐 롯데 뭐 변경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이제 이유리 선수를 땡겼을 때 이 결과가 좋다면은 또 모르겠지만 또 이제 이유리 선수가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 어린 선수인데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오늘 경기가 기아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제 연패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로테이션을 좀 땡겨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타자들이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황대인 선수가 좀 아쉬운 지금 최근에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황대인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 타선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기아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주말 3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주말 3연전은 다시 한번 이제 연패를 끊고 네.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3연전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 브리핑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